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한 당신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유, 휴식,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 같은 황금빛 미래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꿈의 이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지구 반대편 세계 최고의 복지 선진국 중 하나로 불리는 캐나다의 은퇴 현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미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캐나다 은퇴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은퇴 계획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대부분의 은퇴 세미나나 은행 광고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캐나다 은퇴에 관한 10가지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캐나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은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경고를 던져줄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당신의 소중한 인생 이막을 지켜낼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지식을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은퇴 소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마주하는 가장 큰 충격은 바로 통장에 찍히는 돈의 액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캐나다의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개념의 노령보장연금, 그리고 개인이 부어온 퇴직연금 계좌가 합쳐지면 충분히 안락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숫자는 냉정합니다. 2025년 기준 캐나다의 평균적인 공적연금 수령액은 월 772달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노령보장연금 평균액인 713달러를 더해도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 채 1,500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남짓한 이 돈으로 과연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이는 마치 우리의 국민연금만으로는 풍족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현실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쌓아둔 돈이 많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돈은 인출하는 순간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평생 모은 목돈이 세금과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은퇴자의 60% 이상이 자신의 노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주거비, 식료품 가격,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의료비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당신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현재의 생활비와 꼼꼼히 비교해 보십시오. 은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이며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버텨줄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급 통장은 멈춰도 고지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멈추지 않고 치솟는 생활비입니다.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 어쩌면 가장 큰 착각일지 모릅니다. 출퇴근 교통비도 비싼 정장도 필요 없고 대출금도 다 갚았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은퇴자들은 현역 시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돈을 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활비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평균 생활비는
이제 월 2,7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임대료, 식비, 교통비, 유료비,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여가 활동만을 포함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주택 수리비 같은 변수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복병이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 역시 매일 치솟는 물가에 한숨 쉬고 있는데 소득이 고정된 은퇴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은 더욱 치명적인 적이 됩니다. 정부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고 하지만 그 조정 속도는 실제 시장 물가를 따라잡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은퇴자들은 매일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지출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은퇴 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떠난 넓은 집을 줄여 생활비를 절감하거나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낌만 원이 10년 뒤에는 당신의 소중한 여행 자금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받는 300만 원의 연금 가치는 10년, 15년 뒤에는 충격적으로 초라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진실은 유료비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전 국민 무상 유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캐나다인들은 은퇴 후에야 그 무상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진료와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지만 노년기에 필수적인 많은 항목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는 거의 보장되지 않습니다. 처방약 값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만 지원될 뿐입니다. 안경, 보청기, 물리치료, 간병인 비용, 거동을 돕는 보조기구 등은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시스템과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 기본적인 치료는 보장받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부담은 오롯이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은퇴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함초는 바로 장기 요양 비용입니다. 개인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개인실 기본 서비스 비용만으로도 월 3,000달러, 우리 돈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비용을 전혀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 믿다가 막상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앞에 좌절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건강보험을 통해 치과, 안과, 처방약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을 대비한 별도의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값을 매길 수 없지만 은퇴 후의 건강에는 분명 가격표가 붙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당신의 은퇴 자금보다 당신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조금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진실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의학의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2세를 넘어섰고 90세 이상 사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은퇴 자금이 20년치만 계산되어 있는데 당신이 3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65세인 캐나다인 4명 중 1명은 90세 생일을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 설계는 20년, 길어야 25년을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는 곧 인생에서 돈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노년 후반기에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는 급증하는데 더 이상 돈을 벌 능력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재무 계획을 100세 시대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최소 90세 혹은 95세까지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종신토록 수입을 보장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훌륭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진실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고독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는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깊은 정서적 공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김 부장님, 이 과장님으로 불리던 삶. 은퇴는 그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규칙적인 일상과 동료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캐나다 노인 위원회에 따르면 캐나다 노인 5명 중 1명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며 이는 우울증, 불안, 심장질환, 심지어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 역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는 우리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은퇴가 사회적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역사회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단지 수입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진실은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세금 폭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은퇴 후 받는 대부분의 소득에 여전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적연금, 노령보장연금, 개인퇴직연금 인출액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퇴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지급했던 노령연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가는 OAS 환수 제도입니다. 평생 모은 내 돈을 찾아 썼을 뿐인데 그로 인해 정부 지원금이 깎이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세금을 미루며 저축해왔는데 은퇴 후에 한꺼번에 세금 폭탄을 맞는 셈입니다. 은퇴 후 첫 세금 보고를 하고 나서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에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부터 세금 효율적인 인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과세 저축 계좌와 과세 대상인 연금 계좌에서 어떤 순서로 얼마씩 인출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가 아니라 세금을 내고 얼마나 많이 지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7번째 진실은 정부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가 되면 당연하게 연금을 신청하지만 사실 이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미룰 경우 65세에 받는 것보다 CPP는 42%, OAS는 36%나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보너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평생 월급 인상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길어진 수명을 기대한다면 연금 수령을 몇 년만 늦추는 것이 그 어떤 투자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소득이 필요하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일찍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5세에 무조건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진실은 부동산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 한 채 있으면 노후는 문제없다는 믿음. 이는 비단 캐나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생각입니다. 집을 팔아 규모를 줄여 이사하고 남은 차익으로 생활한다는 계획은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법률 비용, 이사 비용, 각종 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어렵게 집을 팔아도 같은 도시에서 작은 집을 구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막상 손에 쥐는 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갑자기 지붕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기라도 하면 수천만 원의 목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영모기지론도 있지만 이 또한 복잡한 조건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분명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만능 해결사라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재무계획의 일부로 다루되 결코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9번째 진실은 당신의 자녀가 여전히 당신의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다 키워 독립시켰으니 이제 은퇴 후에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차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65세가 넘어서도 끝나지 않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자녀의 생활비를 대주거나 손주들의 양육을 돕는 황혼 육아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집 전세금 마련을 돕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보편적인 일입니다. 자식을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이 잠식되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대출을 받아 은퇴 생활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의 자녀는 대출을 받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몇십만 원이 당장은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10년, 15년이 쌓이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되어 당신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재정적인 한계와 목표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진실은 우리 대부분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은퇴 후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리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 누구도 우리에게 투자, 세금, 연금 인출 전략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몇 번의 잘못된 투자 결정이나 무계획적인 자금 인출은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배우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투자 명세서를 읽는 법,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법, 현명한 인출 전략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생 당신의 돈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현명하게 일하도록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함께라면 은퇴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 가장 자유롭고 힘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캐나다의 은퇴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화려한 황금빛 노후라는 이미지 뒤에는 복잡한 재정적 함정과 정서적 도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불편한 진실들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후회를 피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위대한 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장은 신중한 계획과 정직한 성찰, 그리고 현명한 전략을 통해 완성됩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당신이 꿈꿔왔던 대로 안정되고 충만하며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